박정우는 공항에 도착하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아들 손흥민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런던행 비행기는 몇 시간 후 출발할 예정이었고 그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공항은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늘 그렇듯이 그는 소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편안한 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축구 선수로서 필드를 누볐지만 지금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박정우는 천천히 줄을 서서 체크인 순서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다. 사실 그는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검소한 삶을 살아온 그는 사치스러운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 비행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여성 직원 유소연은 박정훈을 힐끔 쳐다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정규 요금을 지불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좌석은 이코노미석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그의 요청이 귀찮기라도 한 듯. 형식적으로 대답하고는 바로 다음 고객을 부르려 했다. 박정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표를 받아들고 조용히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가슴 한쪽이 씁쓸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별표 최민수 50세 별표라는 사람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다.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그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이 사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잖아? 순간 놀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다. 최민수는 이 사실을 조용히 옆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속삭였다. 저분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말이 퍼지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몇 명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고 속삭임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박정훈은 이런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본래 과시하거나 관심을 끌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한 사람이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던 손흥민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그저 편안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낸 후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그는 조용히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항 한쪽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에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고 작은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아버지. 그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다. 그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손 선수, 아버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는데 직원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무례했고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아까 박정훈을 응대했던 직원 유소연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고객을 응대하느라 바빴지만 손흥민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손흥민 씨,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방금 제 아버지가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 좌석이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로 모든 좌석이 가득 찼나요?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가득 차 있어서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모든 좌석이 가득 찼나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퍼스트 클래스에는 빈 좌석이 몇 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노인 승객이 요청했기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다. 주변의 승객들도 손흥민과 직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항공권을 꺼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었다. 그는 그 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좌석을 제 아버지께 주세요. 공항은 순간 조용해졌다. 공항 카운터 앞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승객들은 손흥민의 말을 듣고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직원 유소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살짝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흥민 씨,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좌석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손흥민은 단호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제 좌석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유소연은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의 강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주위를 잠시 헤매다 결국 터미널 매니저를 찾으려고 움직였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흥민을 한번 바라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손 선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이 모든 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네요.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공항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주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직원 유소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정중한 태도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 선수님, 방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아버님께 양도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네,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러나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정우는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흥민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박정우는 본래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비행기를 타고 아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들을 향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흥민아, 괜찮다. 너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정우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순간 목이 메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승객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매니저는 결정을 내리고 박정훈의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했다. 손흥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아버지,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박정훈은 끝까지 사양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아들의 강한 의지를 보고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흥민아, 내 마음 정말 고맙다. 손흥민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편안하셔야 하니까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직원 유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강도윤, 이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멀리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승객과 직원 간의 문제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흥민과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님, 공항 내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손흥민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번 일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직원들을 향해 그는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고객 응대 방식을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정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박정훈님, 앞으로 저희 항공사의 모든 노선에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 박정훈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서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오늘 손 선수님께서 보여주신 존경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정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받아주세요. 잠시 고민하던 박정훈은 결국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다. 흥민아, 네가 원한다면 나도 받아들이마.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날 공항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좌석 문제 이상이었다.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한 유명인의 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공항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강도윤 대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자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승객과 직원 간의 실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손흥민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CEO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을 저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항공사의 서비스 방침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고객 응대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 유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지만 이렇게 CEO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자 몸이 굳어버렸다. 강도윤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항공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그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박정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정훈님, 이번 일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사는 앞으로 박정훈님께서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대표님, 저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강도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단순한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 보여주신 존경과 배려가 저희 항공사에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훈님께 이 혜택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항공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정훈은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받아주세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바꾼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박정훈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의 눈빛 속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흥민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받아들이마. 그 순간 주변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몇몇 승객들은 눈물을 닦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여성 승객이 조용히 다가와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손 선수님, 저는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살짝 흔들며 말했다. 사실 저는 오늘 런던행 비행기를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결심을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가기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부모님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 아버님을 위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저도 부모님께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네요. 부모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다. 손 선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박정우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흥민아. 손흥민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박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 배운 거죠. 그 순간 항공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훈과 손흥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로 향했다. 이날의 작은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좌석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린 후 승객들은 하나둘씩 탑승구로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항 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전 이 사건 여운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 나누거나 휴대폰을 통해 방금 벌어진 일을 공유하고 있었다. 손흥민과 박정훈도 천천히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존경이 가득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그 남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대현,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공항에서 처음 저희 아버지를 알아봐 주셨던 분이시군요. 김대현은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유명한 선수의 아버님이 공항에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거요. 그의 말에 박정훈이 눈을 살짝 크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대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직원 복지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 선수님이 아버님께 보여주신 존경과 배려를 보면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비행기를 타는 동안 저는 회사로 돌아가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손흥민과 박정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대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 선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한 여성 승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손 선수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한테 감사할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었다. 사실 저는 오늘 런던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 선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바꿨어요. 대신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손흥민과 박정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께 가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손 선수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보여주신 행동을 보면서 저도 부모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께서 저를 반겨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 보려고요. 박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반가워하실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손 선수님과 아버님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고 손흥민과 박정우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흥민아, 네가 한 행동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제가 아버지께 받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순간 공항 내의 탑승 안내 방송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런던행 항공편 탑승이 곧 마감됩니다. 손흥민과 박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비행기로 향하는 길, 그들의 곁을 지나치는 승객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비행기는 탑승을 마치고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둑해진 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기내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까 있었던 공항의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손흥민과 박정훈도 각각 자리에 앉았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박정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넓고 고급스러운 좌석은 너무 낯설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넉넉한 다리 공간, 그리고 정중하게 서서 기다리는 승무원까지 모든 것이 과분하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불편하세요? 박정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자리예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박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함께 운동장에 나가고 경기에서 지고 돌아오면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던 날들.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걸 그랬어.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의 훈련, 그때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정훈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이전 공항 직원과는 달랐다. 친절하고 따뜻했다. 박정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퍼스트 클래스 구역의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속삭임을 나누며 손흥민과 박정훈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서양인이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 선수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물론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남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리처드 콜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의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인 가치를 무시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속한 항공사에서 고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박정훈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흥민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정훈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항공사의 모든 노선을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리처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를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제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리처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 순간 비행기 안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손흥민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서류를 건넸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박정훈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이죠. 그 순간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를 떠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구름을 가르며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구름이 보였고 기내는 차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승객들은 아까 있었던 공항에서의 사건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던 박정훈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 모든 노선에서 퍼스트 클래스 무료 이용이라는 혜택은 너무나도 과분하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손흥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박정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나는 평생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이건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걸어온 길과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박정훈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는 항상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퍼스트 클래스 구역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몇몇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속삭임이 이어졌다. 저기 저 사람이 손흥민 아니야? 맞아. 그런데 방금 일어난 일 봤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아버지에게 양보하려고 했대. 진짜 대단하다.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야. 손흥민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늘 일어난 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비행기 가장 앞쪽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콜,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의 경영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항공산업에서 일하며 고객 서비스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객의 인간적인 면을 놓쳐왔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그는 손흥민과 박정훈을 바라보며 자신이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금 떠올렸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승무원을 불렀다. 손흥민 선수와 그의 아버지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승무원은 당황했지만 리처드 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손 선수님, 한 승객분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리처드를 가리켰다. 리처드 콜 씨입니다. 유럽 항공사 경영진 중 한 분이십니다.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이름에 순간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리처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리처드는 손흥민이 가까이 다가오자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악수를 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과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오랫동안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인 가치를 무시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리처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속한 항공사에서 고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당신의 아버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흥민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정훈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항공사의 모든 노선을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리처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를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제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리처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 순간 비행기 안은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대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손흥민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서류를 건넸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박정훈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이죠. 그 순간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